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무료 특강을 하면서, 과연 오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무료 특강이잖아요. 논문 독해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음, 나한테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알지만 스스로 혼자 하긴 굉장히 어렵고 끝까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 독해를 가지고 우리가 특강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올까? 10명도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 목표 이상의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접수는 훨씬 많은데 항상 접수가 많아도 실제로 오는 인원들은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네, 와주신 분들께 그리고 시간 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 편하게 일단 들으세요. 논문 독해를 이제 앞으로 내가 언어 이해, 그리고 추리 논증. 사실 리트 전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텍스트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방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앞부분은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논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시기에 논문 독해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사실 이 논문 독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선생님, 저 아직 기출 분석이 안 끝났습니다. 기출 분석이 아직 안 끝난 이 상태에서 논문을 보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독해력이 굉장히 아직은 논문을 읽기에는 어, 그렇게 훌륭한 독해력이 아닌 것 같아요. 독해력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논문을 읽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일단 논문 독해를 미루면요. 결국 시험 전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제 1월 끝났죠? 2월이죠? 3, 4월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그 뭐랄까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부할 시간이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제 한 4월, 5월만 가도 모의고사 시즌이 딱 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공부는 딱 거기서 정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 옆에 하는 친구들 막 보면서 막 모의고사만 풀다 점수만 확인하다가 멘붕인 상태로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출이 다 아직 안 됐어. 난 독해력이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면 결국에는 논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간 합격 수기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꽤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활용해서 리트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합격에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된 게 사실 강의가 아니라 나 스스로 논문을 보았던 그 경험들이 결국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나에게 합격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이라는 텍스트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른 시험에 비해서 솔직히 리트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이제 PSAT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7급 준비하는 친구들까지도 다 논문 독해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7급 준비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독서 살롱 때 선생님이랑 논문 독해한 게 굉장히 합격에 도움이 되었어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 이건 결국에는 수험 독해의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들을 한꺼번에 탁 업시켜주는 게 논문 독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증명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논문 독해라는 것이 나중에 할 것, 미뤄야 할 것, 이게 아니라 지금 언어 이해나 추리 논증 기출 분석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무시하고서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험 독해 그리고 이 법학 적성 능력 시험이 요구하는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논문 독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 논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독해력, 사고력, 이해력, 여러 가지 추론 능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 논술 공부도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논술의 공부 양이 뒷받침되어야 전체가 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돌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성적 향상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제가 강조 드리는 것처럼 원래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텍스트의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면 우선 내가 여태까지 언어 이해 보기 이전에 다른 친구들보다 국어, 언어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나는 수시가 아니라 수능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능 국어 공부를 착실히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았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간 경험이 없어서 공백이 없고, 그리고 평소에 독서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논문도 학부 시절에 제대로 읽고 그와 관련된 페이퍼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 사실 특별한 독해력 훈련이나 이런 논문 독해를 병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성적을 올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진짜 많이 성적을 올린 친구들의 케이스들을 보면 결국엔 진짜 자기 실력에 비해 어려웠던 텍스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읽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 지어서 끙끙 싸매면서 고민했던 그때 그게 결국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간혹 보면 사실 진짜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점수를 너무 쉽게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1점이라는 거, 한 개를 더 맞는다는 거, 내가 원하는 언어 이해 개수, 이게 그렇게 되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개를 넘어가서 23개, 24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20개까지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올라는 가지만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쏟아 넣고 인풋을 넣는 만큼 아웃풋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쩌자는 거지? 아, 이게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다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사고를 할 경험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얕은 사고를 합니다. 리트는 깊은 사고를 해야 돼요. 얕은 물에서 놀면 절대 안 돼요. 첨벙첨벙 하면 안 되고 깊숙이 쑥 바다로 따지면 쑥 밑으로 파고 쫙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문제풀이만 하고 강의에서 선생님 문제 풀어준 거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 정답은 이거네. 이 질문 핵심은 이거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가볍게 처리하면서 남이 해둔 사고를 내가 한 사고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당연히 오르지 않겠죠. 우리 이제 이거 다 알잖아요. 그쵸?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서도 자꾸만 빠른 길, 요행, 스킬 이런 거에 더 눈이 가고 매번 합격 수기만 맨날 검색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간 학생들이 성적 향상이 점핑되는 경우들을 보면 진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와, 이 친구 그래 이 정도 오를만 했어. 와, 진짜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지.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라고 잘 모르는 저도 느껴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단계에 논문 독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렸던 그 논문 결코 쉽지 않아요. 네, 그 논문이 쉬웠다면 사실 이 특강 들으실 필요가 없겠죠. 이미 어떤 탄탄한 그런 독해 실력과 사고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걸 읽을 때,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면 그게 정상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막 엄청 부족한 게 아니라 부족한 그
나의 독해력 안에서도 논문을 100%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다 모르겠는데 결국 이 얘기 하나 보다. 다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 다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핵심 키워드는 이거야. 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논문 독해라는 것들을 접근할 때 지금부터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다면 기출을 보는 눈도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출을 맨날 보고 그냥 문제에 대한 답 해설 보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독해, 사고를 요구하는 논문 독해를 병행했을 때, 그러니까 미쳐버릴 때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막 미쳐버리고 뭔 말이야, 어쩌라고 하는 그 힘든 구간을 이겨낼 때 우리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전 다이어트 얘기할 때도 많이 하는데,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운동할 때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무게 들 때도 그냥 10개, 10개 되면 그건 근육이 안 생긴다면서요. 트레이너들이 보통 할 때, 자, 회원님 10개만 할게요. 이러는데, 그분들이 하나, 둘, 셋 하다가 숫자를 잘못 세세요. 항상 열이 끝났는데,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개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을 때, 그때 무언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도 마찬가지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때 나의 사고력이나 독해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거부감을 가지기보단, 날 미쳐버리게 만드는 이것이 진짜 나한테 어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강의보단 특히 한 번 이상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논문을 독해하면서 이걸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배경 지식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 리트의 키워드들보다 철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 철학, 인문 철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배경 지식들은 엄청 많이 반복되거든요. 뭐 엄청 많이 반복돼요. 사실 우리 스텝 2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겠지만 이 어떤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돼요. 똑같은 내용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기출을 보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막 철학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쓴 글들을 계속 읽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지식들과 키워드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논문 독해를 활용할까? 어떤 논문을 읽고 또 얼마나 읽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특강이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도 많이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나겠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 꼭 논문 독해가 아니더라도 언어 이해와 관련된 질문들 있으면 그냥 그런 타이밍과 상관없이 생각날 때 그냥 채팅방에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저녁 이 시간, 8시라는 시간이 참 머리가 막, 이렇게 회전이 잘 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따가도 우리가 논문들을 좀 읽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래서, 가볍게라는 말을 자꾸 쓰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논문을 읽으세요 하면, 진짜 좋은 논문을 읽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물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런 소재들이나 배경 지식으로 연결될 법한 그러한 논문들을 보면 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그런 거 찾다가 힘이 빠지는. 그러니까 좋은 논문들이라고 소개는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은 해놨으나 심지어 선배가 예쁘게 출력까지 해서 줬지만 그냥 썩히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문을 읽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깊이 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검색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리트의 어떤 특정 지문을 봤어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윤리적 문제가 어, 지문에 출제가 되었는데 또 나올 것 같아. 혹은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대신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어, 그래도 등재된 논문 안에 등재된 학술지에 수록된 그런 논문들이 사실은 더 좋은 어떻게 평가를 받은 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선별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 이유는 뭐냐면 글을 쓰는 방식,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이기도 하고, 문장들이 비문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번역투가 너무 심하거나. 그래서 보통 등재된 학술지들 안에서 수록된 논문들은 그나마 비문이 적고, 문장들도 번역투도 적은 경우들이 있어서 정제된 문장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기에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문을 읽어야 될까 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리트 언어 이해를 공부를 하면서 특정 지문에 막히는 경우 그거와 관련된 소재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깊이 있는 그런 지식 체계도 함께 가져가 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랑 수업을 계속 하시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스텝 2부터는 논문 목록을 아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읽을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그런 어떤 특정 논문이어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너무 압박에서 시작을 빨리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공부할 때 내가 필요한 키워드들을 잡아서 관련된 논문들을 찾는 과정, 그 과정 또한 여러분들은 되게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읽어야 할까인데 제가 아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읽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또 어떤 친구는 되게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한숨에 촥 읽어서 촥 정확하게 읽고 그다음에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너무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고 읽긴 읽었는데 이 논문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때 논문은 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자꾸 쌓아두면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주일에 하나 정도. 근데 이주일은 너무 그렇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래서 아예 전 개인적으로 최소 10개는 내가 시험 전에 읽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10개를 그냥 미리 정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냥 다 출력을 해놓든 파일에다 넣어놓고 최소 10개에서 20개까지 읽어야 나의 그런 밑바탕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10개라는 거는 이건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최소예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옆에서 봤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20개까지는 읽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알파인 경우도 있지만 20개까지 읽었을 때 뭔가 이제 자기의 누적된 것들이 딱 생기면서 단단한 사고가 생기면서 아, 선생님 저 이제 어떤 텍스트가 나와도 긴장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도도 안 읽고 그다음에 내가 실전에서 긴장도 안 하고 낯선 지문에 확 들어가서 몰입이 잘 되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욕심일 수 있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냥 막연한 기대. 아, 나 이게 막 실력이 막 올라가지고. 아, 지금쯤 되면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매일 조금씩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진짜 좋았던 또 케이스가 작년 수강생 분들 중에 직장과 병행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거든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또 직장도 병행하고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가 그만두시고 하시는 분들, 특히 작년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다양한 뭐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중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병행을 하거나 그만두거나 하셨던 분 중에 이제 병행을 하셨던 분이 진짜 꾸역꾸역 논문 독해를 열심히 해서 제출을 하셨거든요. 요약본도 제출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만족이 됐대요. 어? 뭐 읽히네? 100%는 아닌데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것도 읽어낼 수가 있겠다. 아, 이 정도 돼야 내가 언어 이해 지문을 편하게 볼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네, 그분은 많은 향상을 이뤘고, 또, 계획하셨던 로스쿨에 네, 합격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실력을 많이 향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폭을 좀 넓혀야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나의 독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지 않더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저랑 함께 읽어가면서 최소 10개를 좀 채워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장을 잡아 드릴 거고요.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은 큰 방법론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장을 함께 읽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한번 질문 남겨도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볼까요? 논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혹은 안 읽었습니다도 괜찮으니까 한번 채팅창에 답변 한번 남겨주세요. 다 읽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함께 올려드렸던 논문이 있는데, 다 읽었어요. 혹은 안 읽었어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채팅창에다가 답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와우. 훌륭합니다. 솔직합니다. 네. 다 읽었지만 아직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1장만 읽었습니다. 못 읽으셨어도 괜찮아요. 앞부분만 읽었다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느낌만 보라는 거군요. 그쵸? 이전에 읽으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읽었었던 경험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이 논문이 똑같은 논문이라도 작년에 읽은 거랑 아마 올해 읽은 거랑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사실은 늘었다면 작년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면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접근.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첫 장을 함께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릴 겁니다. 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핵심을 잡아 주시고, 이렇게 읽어야 리트에 적합합니다. 라는 거를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릴 겁니다. 방향을 알려드렸으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주세요. 그리고 과제도 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언제 만나냐? 사실 설 연휴가 아니면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고 싶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우리는 2월 2일 저녁에 만날 겁니다. 2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만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논문 독해 강독을 할 겁니다. 이땐 강독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챕터별로 핵심을 다 잡아서 지문 전체가 이거다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무료 특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때 또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다 못 읽더라도 화면을 보면서라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쫓아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라도 읽을 때 아, 이런 식으로라도 읽어내면 되는구나라는 기준이 좀 더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떻게 논문 독해를 활용해야 할까일 때 일단 최소한 10개 그리고 20개라는 목표를 잡고 어느 정도의 인풋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논문을 읽어야 될까? 에서 저는 이 생각부터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한다. 얼마큼? 100%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논문을 100% 이해합니까? 왜냐면 이 논문이라는 거는 그 학문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롤스잖아요. 그러면 철학 전공자들 안에서도 롤스 전공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롤스 전공자 정도가 돼야 100%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깔고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논문은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강조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논문 독해 숙제를 내드렸다고 하면요.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주인공은 누구죠? 핵심 키워드는 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필자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그 논문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제 펼쳐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가죠. 롤스와 샌델, 공동선과 정의감. 예를 들면 지금 이 논문이 제목이 이거거든요. 롤스와 샌델, 공동성과 정의감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 독해 목표가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도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능동적 독해를 연습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제목을 먼저 보고 나한테 아직 지문에 있는 데 있어서 사전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독해 목표를 설정하고 질문을 만들고 예측을 해줘야 돼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항상 제가 무엇을 강조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필자는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간혹 글을 잘못 읽는 친구들은 필자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롤스와 샌델 이렇게 얘기하니까 롤스는 무슨 얘기했고 샌델은 무슨 얘기했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독해를 잘못하는 거죠. 롤스와 샌델에 대해서 필자가 무슨 얘기하냐 이거거든요. 우리 훌륭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밴드에 우리 정규 수업 밴드에 이미 이거에 대한 요약본을 올려주신 친구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일요일에 첨삭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을 보면서도 제가 1차적으로 뭘 생각하면서 봤냐면 과연 이 친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읽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정보인 걸 알고 그거에 따라 내 머릿속에 정리하는 이 정보도 중요한 정보의 비중대로 읽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먼저 압도돼요? 롤스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샌델이 무슨 얘기 했는지 거기에 압도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롤스와 샌델에 대해서 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롤스와 샌델 중에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주인공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읽으신 분들,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러면 롤스예요? 샌델이에요? 롤스인가요? 샌델인가요? 그렇죠. 롤스죠, 롤스. 맞아요. 결국에는 샌델이 아니라 샌델을 비판하면서 롤스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걸 가정하에 글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잘 답변하신 것처럼 롤스와 샌델 중에서 롤스가 결국 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잡았다면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가 아니에요. 읽으면서 롤스의 정보를 더 강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롤스의 정보와 그 필자가 그 롤스의 정보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필자의 메시지를 뽑아냈어야 돼요. 아, 결국에는 필자는 롤스를 통해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럼 이미 이 제목을 보면서도 아, 필자가 둘 중에 하나에 좀 더 무게를 실었을 텐데 누굴 더 강조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성과 정의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핵심 키워드가 공동선, 각각 정의감으로 연결될까? 예를 들면 롤스가 공동선이고 샌델이 정의감 이렇게 연결되는 걸까? 아니면 만약에 주인공이 롤스라면 공동선과 정의감을 통해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는 걸까? 이런 다양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해줬어야 돼요. 글에 들어가기 전부터. 항상 글을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 궁금해야 돼요. 독해의 구체적인 목표가 생긴다라는 건 내가 이걸 읽으면서 처리해야 되는 값이 있다는 거죠. 뽑아내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뭔가는 정답을 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지만 몰입이 되고 속도가 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다 보면 눈은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독해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롤스가 더 중요하네? 롤스에 대한 필자 입장이 더 중요하네? 라고 했는데 결국 요약하라고 하면 롤스는 이랬고요. 샌델은 이랬고요. 자유주의는 이렇고요. 공화주의는 이렇고요. 필자가 서술한 그대로 그러니까 중요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자의 서술 순서대로 그냥 쫙 요약하는 거. 줄거리 요약하듯이. 내 머릿속에 정리되는 것이 곧 핵심 요약이에요. 그럼 내 머릿속엔 중요한 정보를 뽑아서 중요한 정보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할까? 그래서 롤스와 샌델이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중요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예측이 있어야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공동선과 정의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어들 되게 많잖아요. 이 글 읽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선에 대해서, 정의감에 대해서 이 키워드는 논문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면서 갔어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지문의 끝까지 밀고 갔어야 돼요. 왜냐? 제목이라는 건 얘가 뭘 가능성이 커요? 핵심 키워드일 가능성이 커요. 논문 전체에. 그렇다면 공동선과 정의감이 핵심일까? 그럼 첫 장 읽을 때부터 공동선이나 정의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힘줘서 읽어줘야 돼요. 글을 많이 다 읽었던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내가 이 제목만 가지고 핵심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서 공부할 때도 내가 논문을 제대로 읽었는지 점검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 이 제목만 보고더라도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내 사고로 재배열하여 이 제목만 가지고도 지문 전체의 핵심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도 잘 읽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지문 전체의 핵심이 이 공동선과 정의감이라는 키워드로 설명 가능하다면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논문의 제목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 제목을 활용하여 최대한 내가 제대로 핵심 중심으로 독해를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아까 그런 등재 학술지에 논문이 들어갈 정도면 그거 다 심사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목부터 다 본단 말이에요. 이 제목이 이 논문 전체를 압축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냐, 그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게 오케이 됐기 때문에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뽑는데 필자들이 엄청난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당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셨죠?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엄청 열심히 막 흥분해서 얘기했더니 튕겨져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음, 이거를 가리고 읽으면서 연습하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핵심 키워드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내가 이 지문 전체를 제대로 읽었느냐 키워드 뽑아보고 그게 여기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형태로 아예 이거를 지우고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되게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 보는 습관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 소제목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보통의 논문들은 이 목차 그 자체를 가지고도 이 논문 전체가 사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전체적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논문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난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좀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별로 소제목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 한 번에 막 전체 논문을 다 읽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챕터 하나씩만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꾸역꾸역 전체를 먼저 독해합니다. 전체 독해. 근데 이거는 거의 초벌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막 이 논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탁 잡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전체를 훑어보고 읽어는 봐야 거시적인 틀이 딱 잡히면서 내가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 독해를 한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분들이 끙끙 앓으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걸 너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참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글을 읽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얘기야? 하는 순간부터 딱 도망가거든요. 회피합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많은 케이스들을 봤지만 제일 그 성적 올리기가 힘드신 분들이 회피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크게 읽고 너무 대충 읽고 회피하고 아 몰라 난 이해 못하겠지. 다시 와서 다시 봐야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리트 지문 자체를 너무 속도로만 생각하고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겉핥기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제일 성적이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땐 효율성이라는 것보다는 좀 끙끙 앓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좀 이겨내야 됩니다. 이 불편함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려운 글을 읽을 때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끝까지 그 필자의 사고 과정을 함께 해서 완독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를 읽을 때, 불편하다, 뭐라는 거야 하는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어떻게든 한 번 전체는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그냥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끝에다가 키워드를 끼적이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뭐 이런 얘기 하나 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챕터별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1챕터, 2챕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목차별로.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 챕터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논문은요, 어, 한 번에 제대로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첫 번째 챕터도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제대로 100% 이해하면서 챕터를 끝내려고 하지 말고 회독수를 늘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체 읽고 그다음에 챕터 1챕터를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여러 번을 읽으면 그래도 무슨 얘기 하는지가 나와요. 이유는 이따가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즉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처음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그 챕터의 끝에 가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과정은 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 챕터가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챕터를 읽다가 보면 중간 부분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를 이해하려다 보면 당연히 이 끝까지 가는데 힘이 빠지게 되고 정작 제일 강하게 독해해야 되는 마지막 부분에서 힘이 빠지다 보니 핵심을 제대로 뽑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의 챕터만 보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또 뽑아내면서 내가 최대한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뽑아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챕터를 갈 때는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를 연결해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1번 봤을 때보다 계속 연결해서 읽을 때 오히려 1번, 2번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의 흐름이 가야 결국 이 챕터들이 지문 전체의 핵심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가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수험 독해의 어떤 포인트냐면 단락간 연결이죠. 단락간의 핵심들이 연결이 되어 결국 전체로 향해 가는 거고, 우리 시험은 진짜 그런 유기적인 독해, 유기적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단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 중요한 문제 의식들이 지문의 끝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서 독해를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뭐랄까, 좀 한 번에 잘 읽어야 된다라는 압박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읽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결국 완성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전체를 독해하면서 핵심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해보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요약을 했을 때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5문장 이내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건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 그게 그렇게 길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라는 거구나. 요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핵심을 가지고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요약을 5문장 이내에 써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이런 요약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도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중요도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서술 순서대로 쭉 하게 되면 비중 없이 요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걸 비중을 높여서 요약을 해줘야 돼요. 너무 막 멋들어지게 쓰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뭐 이거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되게 멋스럽게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한 5문장, 많으면 10문장 정도로 이 지문, 이 논문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핵심 중심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막 1챕터는 이렇고 2챕터는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그걸 다 내 것으로 소화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구나 이렇게 요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숙제는 언제까지라고요? 우리 설 연휴 끝나고까지. 그럼 사실 설 연휴 때 할 일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설 연휴 동안에 하나의 논문을 계속 여러 번 보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주시는 겁니다. 재밌겠죠? 저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의 역할, 그 다음에 각각 챕터 안에서도 앞과 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부분을 강하게 독해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수험 독해할 때도 했던 부분이죠. 첫 단락의 중요성, 마지막 단락의 중요성은 제가 엄청나게 강조드렸습니다. 논문 독해할 때도 똑같아요. 챕터별로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작은 어떻게 보면 언어의 지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우리 수강생들이라면 리트에서 배웠던 원리들을 최대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맞게 선택지로 나올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예측도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예요. 그냥 단순히 독서하듯이 읽지 말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독해 원리라든지 선택지의 원리들을 최대한 여기 지문 안에도 적용을 하면서 읽으면 수험 독해로는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일단 유의하셔야 되는 거, 서론과 본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챕터별로도 앞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도 그 부분을 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언어의 원리를 최대한 적용을 해보고, 내가 리트의 취재자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선택지 원리에 따른다면,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선택지를 구성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일단 오늘 간단하게 볼 거긴 하지만 지금부터 물론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읽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은 분도 계신데 우리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롤스와 샌델입니다. 그쵸? 롤스와 샌델. 룰스와 샌델에 대한 네, 첫 번째 챕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요약까진 아니더라도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팅창에다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고 첫 번째 챕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나열해 주시면 돼요. 막 너무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정리가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독해 한번 해보시고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은 늦어도 괜찮으니까 보내주세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대로 지금 롤스와 샌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 뭐겠어요? 결국 이 글의 필자가 롤스와 샌델을 도대체 왜 꺼냈나?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라는 큰 방향성이 아마 1챕터에 있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가장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부분이에요. 그쵸? 글을 읽을 때도 계속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독해할 때 너무 모든 단락을 다 읽어야 되겠다라는 약간 그 압박은 좀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여기 뒤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자꾸 향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주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샌델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샌델이 롤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고, 그런데 결국 이제 샌델과 롤스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라는 게 뒤에 갈수록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면 이 단락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단락에서 키워드를 뽑아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키워드는 들어갔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들 하신 거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롤스와 샌들 중에서 어, 롤스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롤스의 핵심 키워드는 잡았어야 돼요. 그쵸? 음. 이제 다시 화면 공유를 여러분들이 하셨던 답변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 그래도 오늘 처음인데도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걸 굳이 뽑자면 이겁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래서 지금 롤스와 그 다음에 샌델의 둘 입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옳음이 선에 우선하느냐, 정의가 선에 우선한다고 보는 게 이제 롤스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 공공선이 정의 혹은 개인권에 더 우선한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샌들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맹점, 쟁점이 이거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필자는 얘한테 힘을 실어주고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구나.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글을 봤을 때 이 지문 전체 흐름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고 내 머릿속에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건 요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공선이 정의 혹은 개인권에 우선하는구나 라고 한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로 잘 하고 있는데 맹점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스와 지금 샌들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가 더 중요하냐? 오름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혹은 뭐 공공선이냐? 뭐 이런 맹점 자체를 제대로 못 잡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자, 일단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볍게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도 우리 리트에 있는 지문이랑 비슷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방향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문장에는 리트 지문에서도 그렇고 무엇에 관한 글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문장은 강하게 독해를 해주셨어야 됩니다. 이 글은 샌델의 롤스 비판과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평가하면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근본 정신을 옹호하려는 시도다. 문장 독해를 잘하면 이 문장 안에서도 뒤에가 포인트인 거죠.
뒤에를 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미 샌델과 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필자는 롤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가 다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일단 샌델은 롤스를 비판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필자는. 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아마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샌델의 롤스 비판이나 그 다음에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필자는 취할 것이고 오히려 롤스는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로 발전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그런 근본 정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딱 이해가 된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압축적이잖아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딱 봤을 때, 이런 얘기 하겠다라고 100%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겠죠.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세트 단어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둘을 샌델과 롤스를 이렇게 나눠서 충분히 비교 포인트들을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샌델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 롤스일 가능성이 크죠. 그걸 가지고 먼저 축을 잡아주는 거예요. 샌델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잖아요. 그럼 롤스의 경우에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 집중한 입장일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딱 잡아주면 추상적으로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이렇게 잡는 것보다 샌델은 조금 더 공동체에 가깝구나. 그리고 롤스는 개인에 가까울 수도 있겠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예측을 가지고 독해를 해주시면 똑같은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도 의미 덩어리가 있겠죠. 그 의미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이런 용어들을 잡아버리게 되면 뭐 잡아봤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나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키워드에 기대어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독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필자는 예측건데 개인의 조금 더 공동체가 아닌 개인의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겠구나. 인 거죠. 자, 특히 하면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의도적으로 강조해주는 문장은 강하게 처리해야 되죠.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좋은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과 관련된 얘기라는 겁니다. 샌델의 공화주의적 입장이 지닌 한계와 위험성을 경계한다. 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점을 그의 롤스에 대한 비판에 주목하며 대응할 것이다. 주목한다. 이거 의도적 강조죠. 그러면 우리도 필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했으니까 이 부분을 힘줘서 읽어야 됩니다. 이제 롤스에 대한 샌델의 비판이 나오겠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를 이해하기보단, 그러니까 롤스에 대해서 샌들이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필자가 무슨 얘기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필자는 어떤 입장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란 이러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결국 여기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삶의 구현을 추구한다.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구나. 반복을 통한 의도적 강조죠. 그러니까 이 논점들, 이 얘기하는 거는 좋은 삶의 문제와 관련한 입장들이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구나.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좋은 삶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아까 키워드 좋은 삶 가져가 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좋은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어떤 기준으로서 좋은 삶을 이뤄낼 수 있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단락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강하게 처리를 하면서 생각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 구체적인 질문이나 키워드들이 있어야 그 다음을 읽어낼 힘이 생깁니다. 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좋은 삶은 개인적 선, 그 다음에 공동체 내지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공복리와 복지를 추구하는 공동선, 그 다음에 공공의 선, 혹은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선들로 이루어지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선, 그 다음에 또 공동선, 공공의 선, 그 다음에 공유적 가치를 포함하는 다양한 선들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과 불가분한 관계를 갖는다.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롤스와 샌델은 이런 여러 가지 선들 중에서 무엇을 강조할까? 혹은 필자는 이러한 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특히나 강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 라는 거를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첫 단락이 그냥 인트로가 아니라 항상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해주고 내가 앞으로 독해를 할 때 어떤 키워드들을 끊임없이 끌고 가면서 어떤 생각, 어떤 키워드들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독해를 좌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뭔가는 생각을 하고 가져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지금 샌델과 그 다음에 롤스 중에서 필자는 어쨌든 샌델을 비판할 것이고 롤스를 긍정하면서 핵심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그러면 이 글의 흐름도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샌델이 이 롤스 비판, 샌델의 롤스 비판이나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좀 옹호하고자 하는 게 이제 롤스니까 롤스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아마 뽑아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일수록 더 중요하고 뒤에 있는 거일수록 필자의 생각과 가깝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여기 부분을 강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독해의 전략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아직 샌델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롤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공동체라는 우리 세트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이거나 아니면 개인이거나 이런 식으로 둘의 입장이 혹시 나눠지지 않을까? 라는 것에 질문을 만들면서 정말 그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첫 단락 마지막에 결국 이런 좋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을 가지고 좋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선들 중에서 샌델과 그다음 롤스는 이런 다양한 선들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셨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 모든 단락을 다 제대로 독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거시적인 틀을 보면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뽑아내면서 읽다가 무게 중심을 마지막에 실으면서 그래서 롤스와 세닐리는 이 1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장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단락이에요. 그리고 이 지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여기 앞에서 이제 보면 이 흐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약간 역사적 흐름처럼.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배경 지식으로 깔아야 되는 그런 지식들을 먼저 소개를 해줘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 빼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에서 힘을 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지금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샌델과 그 다음에 롤스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얘기하냐가 더 중요한 건데 막 여기에서 지금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동선은 이랬고 또 막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했고 또 로마 시대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이렇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깔았을 때 여기에 너무 시선을 뺏겨버리고 여기를 막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뒤에 부분에 샌델이 어쨌는지 그다음에 롤스가 어땠는지 그리고 필자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기 부분을 다 강하게 독해를 하고 다 이해하겠다, 다 정리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에 있어서 공동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롤즈는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니면 샌델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질문만 계속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로마에 보면 전통을 보면
공동선을 공익우선의, 공공선의 종속적인 가치로 이해하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공공적인 것이 곧 공동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 공동체, 지금 이 공화주의가 사실 여기 있는 샌델에서 오는 거니까 이 공동체라는 키워드와 연결을 자꾸 시켜주시려고 하면 돼요. 아, 이게 어쨌든 샌델이 여기서 왔구나. 뭔가 공동체, 공익 우선으로 보는 것. 그래서 공동체, 공익 우선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공공선이 곧 공동선이라고 보는 거구나. 자, 그리고 오늘날의 샌들 역시 전반적으로 이러한 노선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사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것보다 이 문장을 힘줘서 읽었어야 되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샌델이니까. 그쵸? 아, 샌델이 그래서 공동체, 공익, 우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구나. 그럼 여기까지 가져가야 될 키워드는 요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공익, 우선. 그 다음에 공동체라는 키워드. 그 정도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했으니까 무게는 어디로? 뒤로 실려야 되고, 로마 공화정 시대 공공선에 대한 옹호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지위에 있는 주류 남성 엘리트들의 지배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익 우선이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공익들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근대는 정치적 토양이 그 이전과는 달랐다고 해서 사실 여기 앞에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여기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통 이익만이 아니라, 자, 뭐뭐만 의도적 강조이고요. A가 아니라 B다. 이거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장 구조였죠. 상호 대립하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익들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거 보면 그냥 앞에서 첫 번째에서 여기서 잡았던 내용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아, 이제 너무 공동체, 공익우선, 전체 이게 아니라 약간 개인들의 집중을 하는 거구나. 거기 안에 롤즈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 사실 여기에서 공익이라는 단어, 공익우선, 공동체 이런 얘기 할 때부터 먼저 무슨 키워드를 같이 떠올려야 돼요? 반대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렸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뒤에 부분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힘을 받아서 촥 끌어올린다는 듯한 느낌으로 독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항상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뒤에 부분 너무 쉽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 혹은 이익을 중시하는 선조가 놓여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공공성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었다. 이 문장 제일 중요하네요. 여태까지 중에. 그렇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이익을 중시하는 것, 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공공선, 이 두 개가 충돌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도 그 핵심에는 너무 중요하네요. 핵심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의도적 강조니까 여기 힘줘서 봐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선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했던 얘기 또 나오죠? 그쵸? 지금 했던 얘기 또 나옵니다. 반복은 곧 강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의 자유, 공적인 것을 강조하는 공공선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까지 중에선 이건 거죠. 아, 이러한 것 안에서, 이거 안에서 샌델과 롤스를 바라보겠다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단락까지 봤을 때 요거 위에 뭐 가져갈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공동체냐 개인이냐라고 잡고 간 친구들이라면 여기까지 중에 되게 시시하겠죠. 아,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네.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샌델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좀 더 강조하는 공화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그 속에서 샌델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나와요. 근데 이제 샌델은 본인 스스로 난 정형화된 공동체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거부한대요.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을 봤을 때 샌델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가 아닌 거. 그래, 그건 인정해. 근데 너도 어디까지나 하지만 하는 순간, 그러나 어디까지나 너도 공동체주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에 대체로 너 공동체와 공공선 강조하고 시민적 특성과 정치적 참여 강조하고 이런 거 강조하잖아. 그런 걸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애들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샌델도 공동체주의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럼 샌델은 어떤 공동체주의, 공화주의냐? 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가 아닌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 보면 어쨌든 너도 공화주의야. 이렇게 필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샌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샌델은 이런 좀 공동체주의자들과 극단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특히라고 했으니까 여기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힘줘서 읽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앞에 샌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 약하게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우리가 궁금한 건 샌델과 롤스의 관계죠. 그 다음에 롤스에 대해서 샌델이 어떻게 비판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얘기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그렇게 힘줘서 읽을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들 간의 관계이고 우리 리트는 항상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샌델과 롤스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필즈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진술을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부분은 힘을 빼고 읽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샌델에 대해서 샌델과 이런 롤스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샌델은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및 그것이 함축하는 자유주의 공공철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신의 정치 철학적 입장과 입지를 구축해왔다. 그러니까 롤스를 사실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치 철학적 입장과 입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학생분들이랑 독서 살롱 할 때, 논문편 할 때, 이거 가지고 토론했는데, 이 필자가 약간 성난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롤 알죠? 그 샌델도 잘 아시죠? 누군지. 근데 너 사실 네가 그렇게 유명해진 거, 너 철학적인 거 입지 다지는 거 다 누구 탓이야? 공동체주의적 입장, 그 공화주의적 입장을 탄탄히 다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너 롤스를 비판하면서 롤스를 중심으로 너의 철학적 입장을 만든 거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필자는 약간 롤스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감히 네가 롤스를 까? 이런 거죠. 롤스를 비판하면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거야? 약간, 네. 제가 이걸 약간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필자 입장은 계속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 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자로서 탁 입지를 다진 게 아니라 계속 공동체적인 어떤 공화주의자이면서 찝적대는 거예요. 자꾸 평등주의. 적 자유주의에. 그러면서 롤스가 평등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거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샌델도 롤즈를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다 보니까 막 탐구하다 보니 비판을 하게 되는. 네. 이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뒤에 보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정치체락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첫 단락에서 샌델이 롤스를 비판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언급하면서 얘기하겠다. 아, 그 얘기 꺼내는구나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너무 또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아, 진짜 이 샌델이 롤스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필즈가 문제 삼고 싶다는 거구나. 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에 보시면, 어, 자기가 뭔가 그런 막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 혹은 과도한 자유주의 비판자 이렇게 분류되는 거를 본인은 거부하지만 사실 어쨌든 얘의 고유한 입장은 그가 롤스 비판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통해서 샌델의 고유한 입장이 되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는 나는 이 샌델의 롤스 비판을 얘기하겠다. 왜냐면 롤스 비판에 샌델의 고유한 입장들이 잘 드러나니까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거를 선택한 거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샌델의 롤스 비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개한 겁니다. 필자가. 쉽게 얘기하면 롤스의 그런 샌델의 고유한 입장을 알려면 샌델이 롤스를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비판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럼 더 그의 고유한 입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샌델의 롤스 비판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처럼 읽으신 거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는 잘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에서 선지화될 만한 그러니까 리트가 선호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롤스가 비판을 했지만 동의하는 것도 있죠. 우리 시험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의 이 세 가지를 동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다 이해를 해라 이게 아니라 아, 롤스의 그것들 중에 동의하는 것들도 있었구나. 근데 동의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이것들을 비판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선택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비판한 게 아니라 이거는 긍정하고 있었다. 이거는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뭐가 나오냐면 선에 대한 권리의 무선성 주장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개념 이렇게 나와요. 그럼 A와 B 구조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 따르면 이게 먼저 나오겠죠. 선에 대한 권리의 우선성 주장.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이 얘기가 나올 거고 뒤에 부분에 공적 이성 개념을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자체를 이해하기보단 이 큰 흐름만 장악하면 되니까 정말 이거 두 개를 동의하지 않는 그 순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 롤스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옳음의 우선성 주장과 결부하여 접근하는 전략 그거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냐면 아 뒤에 있는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개념 그게 뒤에 나올 것이고 그런 롤스의 그것이 세대에 샌델이 비판한다라는 것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뒤에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권리와 옳음의 우선성이 갖는 비현실성 이런 것들을 비판했다는 얘기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샌델은 롤스의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개념을 거부할 때에도 이게 열거죠. 이 두 번째 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사실 제가 이 단락 되게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반복을 통해서 또 강조를 해서 선지화될 만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샌델이 두 가지를 비판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동일한 걸 강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도덕적, 종교적 관점을 분리시키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이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개념을 거부할 때에도 샌델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적, 종교적 관념과 분리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돼요. 이런 거 찾으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의미만 쫓아가지 말고 리트스러운 단락들을 맞이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선지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독해 원리들을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결국 샌델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정치적 논변이든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든 항상 도덕적 종교적인 관점을 분리시키거나 배제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구나.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쵸? 이는 후기의 롤스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서까지 물리치려고 했던 입장으로서 양자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립한다고 했으니 사실 여기를 정확하게 가져가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판을 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 이 문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무엇을 사실 어떤 점을 비판하면서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지. 그래서 샌델은 롤스의 선에 대한 권리의 오름성, 권리의 우선성에 대한 주장,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공적 이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도덕적, 종교적 관념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여태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그러면 딱 마지막 단락이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여태까지 했던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챕터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논문 전체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락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읽으면서 앞으로 이 논문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락이 이렇게 길면 일단 나의 마음의 무게 중심을 뒤로 쏠려야 돼요. 여기 앞에도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샌델은 이렇고 반면은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선과 공동선 모두를 공공선에 제약된 것으로 파악한다. 어쨌든 개인선이랑 공동선 모두보단 공공선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선관념을 오름이나 권리 그리고 정의관념보다 우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 사실 비교 포인트가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공공선이 중요하고 사회적 선관념을 우선시한다. 근데 오름이나 권리 그리고 정의관념 이건 누가 더 강조하는 거죠? 롤스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핵심 키워드가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오름이나 권리 그리고 정의관념을 강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에 대한 오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정의 나오죠. 요렇게 권리가 나옵니다,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여기에서 잡았다면 정의 뒤에 나왔고, 요거 권리 나왔고, 아니, 선에 대한 오름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이미 장악을 했었으면 뒤에 부분에 대한 독해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한 단락일수록 단락의 앞과 뒤를 힘줘서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마지막 단락에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좀 편하게 읽어줘야 돼요. 너무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롤스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집단을 위한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다. 그래서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되, 어, 이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하나의 공동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롤스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개인의 기본권은,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개인의 기본권을 좀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선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결코 유린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면 롤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이걸 엄청 강조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인권과 같은 불가침한 가치를 내세우는 롤스는 이러한 것 같이 개인권과 양립할 수 있는
정당성을 지닌 공공선을 추구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 가지 선, 그러니까 좋은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고, 그 선들 간의 관계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럼 공공선을 추구하긴 하는 거죠, 롤스가. 근데 개인권과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권과 양립이 가능해야 되고, 개인권,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서의 공동선이라는 어떠한 것으로도 유린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개인권과 양립 가능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필자의 생각인 거잖아요. 나는 이 롤스의 사상이 개인권을 우선하는 공공선을 중시하는 샌델의 그것보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견해라는 생각 위에서 샌델의 롤스 비판을 평가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사실 롤스의 핵심 내용, 그다음에 샌델의 핵심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권에 우선하는 공공선을 중시하는 게 샌델인 것이고, 그쵸? 그리고 그것과 반대된 게 이제 롤스인 것이죠. 개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공공선을 추구하긴 하나 개인권과 양립이 가능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 그쵸?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핵심을 가져가셨다면 아주 베스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필자는 롤스 입장이 기초함으로써 오히려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롤스 입장에서 서서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약간 개인권, 그리고 개인권과 양립 가능한 공공선, 이걸 추구하는 롤스를 머릿속에 가득 넣고 이 논문을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두 도덕적 능력인 선감과 정의감이라는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런 것에 주목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 중에 하나인 선감과 정의감이라는 키워드를 엄청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핵심 키워드들을 잘 잡으셨겠지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개인, 공동체라는 가장 극단으로 일단 몰아놓고 그 쟁점 안에서 선의 문제, 좋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공공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샌델은 개인권보다 공공선이 우선이다. 근데 롤스는 어떠한 공공선도 개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개인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공선 역시 개인권과 양립이 가능한 것. 그러한 공공선을 추구한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 필자는 후자에 있는 롤스를 지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선감과 정의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논문의 제목도 조금 이해가 되죠. 공동성과 정의감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관이라는 것과 좀 연결을 시키고 또 정의감, 결국 이 정의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신 거랑 몇 퍼센트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설명할 때도 비중적인 부분에서도 여기는 그냥 흐름만 잡고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게를 잡으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독해를 하실 때 첫 번째 단락에서 잡았던 이 방향대로 여기서 잡았던 이 문제의식과 생각의 덩어리들을 이 챕터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이건 또 다른 의미 덩어리가 돼요. 그 다음에 챕터를 읽어내야 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뒤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요것도 보이지 않나요, 이제? 옳음의 우선성, 좋음의 우선성. 옳음의 우선성이랑 좋음의 우선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직 안 읽어도. 여러분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옳음. 그렇죠. 옳음이 이제 룰스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챕터를 읽을 때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읽을 때 무게 중심은 옳음의 우선성이라는 키워드에 강하게 실어주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 아우, 너무 재밌어.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죠?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막 읽고 있는 것. 음, 공동체 개인을 중시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무엇이 더 우선시되냐?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정의, 이 롤스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샌델이 둘이 공통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뭘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의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한 친구. 이 논문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좌절하진 마세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읽었을까? 쌤이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달리 보이네 하면 달리 보이는 게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네. 내가 아까 읽었을 땐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의 사고의 흐름을 하나를 또 획득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이제 저랑 같이 읽으실 때는 너무 막 잘 읽으려는 생각,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생각 말고 흐름을 탄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흐름을 타서 읽어보자. 그래서 2번 챕터, 3번 챕터, 마지막까지 갈 때는 뒤로 갈수록 챕터가 물론 중요할 거고, 여러분들이 딱 글을 읽었을 때는 이 제목에 대해서 딱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정의감이 더 중요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정의감을 뒤에 뽑았으니까. 그럼 정의감이 도대체 뭐 어쨌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막 거품 울면서, 샌델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들의 간극을 메운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겁니다. 진짜예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오늘은 특강이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여러분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음 특강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랑 함께 했던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꾸 연결을 해주고, 이 키워드를 자꾸 생각하고, 제목을 자꾸 생각하고, 앞에 있었던 전개들이 자꾸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2번이 있고, 자, 한번 흐름 볼게요. 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있습니다. 자, 제목만 봐도 어떤 게 중요할지 이제 조금 더 보이시죠? 5번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겠죠. 그쵸? 선과 정의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너무 힘 빼지 말고, 또 되게 기네요. 그죠? 여기 올 때까지, 5번 올 때까지 너무 힘을 빼지 말고, 내가 이 논문을 읽을 때 그래도 5번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향해 가자. 6번으로 향해 가자. 라는 생각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다 장악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아까 여기에서 선과 정의감을 가지고 난 얘기할래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주목할래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한 그 부분을 가장 강하게 독해하고 그걸 통해서 이 제목을 책임지는 요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는 요약하는 거 해오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키워드, 선과 정의감, 공동선과 정의감이라는 이 키워드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면서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약을 하라 그러면 또 막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논문의 초록이고 논문의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 독해에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일치하는 그런 요약문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도 있지만 대체로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막 하지 말고 우리는 수험 독해의 핵심 파악하는 그 방향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있는 키워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이 제목을 책임지는 독해를 하겠다. 처음과 끝을 힘주어서 읽고 그거를 압축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을 찾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그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명절 때는 할 거 없잖아요. 막 갑자기 어디 앉아가지고 공부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또 이제 괜히 또 가족들 만나고 그러면 또 내년에는 뭐 붙을 수 있냐 뭐 하고 너 뭐 진짜 로스쿨 갈 거야 뭐 하고 뭐 듣기 싫은 말 듣고 그러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그냥 이어폰 끼시고, 네, 그들 앞에서 그냥 논문 읽으세요. 네, 그러면서, 난 이렇게, 이 정도로 읽고 준비하고 있다. 그걸로 행동으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문자 드릴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전체를 읽고 정말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이 방향대로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이거 논문 독해 특강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책도 같이 읽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어쨌든 꾸역꾸역 이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논문도 읽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뭔가 텍스트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요일 날 아예 뭐 매주 뭐 짧은 시간이라도 뭐 한 시간이라도 부담 안 되는 시간이어야 우리가 지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이든 뭐 주말이든 저녁에 한 시간을 고정하든 90분을 고정을 해서 특정 부분들을 같이 읽고 같이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책 추천도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책들을 또 같이 읽으면 좋을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일요일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이렇게 그냥 쭉 한번 해봅시다. 그냥 스터디 하듯이. 부담감 없이 하지만 열심히, 부담감은 없지만 열심히.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린 그러면 설 연휴 잘 보내고,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